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지난 제7편에서 우리는 신강신약을 판단하는 방법과 용신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신강체질과 신약체질의 건강 특성을 알았고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오행을 찾는 법도 배웠죠. 오늘 제8편은 정말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오행별 질병 취약점을 완전 정복하는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각각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 연령대별로 어떤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평생 건강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행과 질병의 관계부터 정리해 볼게요. 각 오행은 특정 장부를 주관하고 그 오행이 불균형하면 해당 장부에 질병이 생깁니다. 과해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예요. 제가 오행별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의 질병입니다. 목은 간과 담을 주관해요. 또한 눈, 근육, 힘줄, 손발톱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의 감정은 분노예요. 목이 과다한 경우, 즉 목이 너무 강한 사람은 어떤 질병이 생길까요? 간양 항진이 생겨요. 간의 기운이 위로 치솟아서 두통, 어지럼증, 이명, 고혈압, 뇌혈관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가서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충혈되며 화를 잘 내요. 목극토로 소화기를 억누르니까 스트레스성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이 생겨요. 화가 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육과 힘줄이 과도하게 긴장해서 어깨 결림, 목 통증, 근육 경련이 생겨요. 항상 몸이 뻣뻣하고 긴장되어 있습니다. 간열이 심하면 눈이 건조하고 충혈되며 안질환이 생기기 쉬워요. 결막염, 다래끼, 안구 건조증이 잘 생깁니다. 성격적으로는 화를 잘 내고 짜증이 많으며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목이 부족한 경우는 어떨까요? 간 기능이 약해서 피로를 쉽게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해도 기능이 떨어져서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혈액 저장 기능이 약해서 빈혈이 생기기 쉽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껴요. 근육에 힘이 없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며 쉽게 다쳐요. 근육통이 자주 생깁니다.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나빠지며 야맹증이 생길 수 있어요. 손발톱이 약하고 잘 부러지며 세로줄이 생겨요. 성격적으로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으며 우울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화의 질병입니다. 화는 심장과 소장을 주관해요. 또한 혀, 혈관, 얼굴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의 감정은 기쁨이에요. 화가 과다한 경우, 즉 화가 너무 강한 사람은 어떤 질병이 생길까요? 심장이 항진되어서 가슴 두근거림, 빈맥, 부정맥이 생겨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에 취약합니다. 열이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려요.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며 꿈을 많이 꿔요. 화극금으로 폐를 억누르니까 호흡기가 약해요. 감기를 자주 걸리고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액 순환이 너무 빨라서 출혈성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코피, 잇몸 출혈, 치질 출혈이 잘 생깁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염증이 잘 생기며 아토피,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나타나요. 혀에 염증이 생기고 입안이 헐며 구내염이 자주 생겨요. 성격적으로는 조급하고 화를 잘 내며 불안하고 초조해요. 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가 부족한 경우는 어떨까요? 심장 기능이 약해서 저혈압, 섬해, 가슴 답답함이 생겨요. 혈액 순환이 안 되어서 손발이 차갑고 냉증이 있어요. 활력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며 우울증에 시달려요. 만사가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져요. 얼굴색이 창백하고 혈색이 없어요.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소장 기능이 약해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해요. 추위를 많이 타고 체온이 낮으며 대사가 느려요. 살이 잘 안 빠지고 부종이 생겨요. 혀에 힘이 없고 말을 잘 못하며 발음이 부정확해요. 성격적으로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사회성이 부족해요. 세 번째, 토의 질병입니다. 토는 비장과 위를 주관해요. 또한 입술, 살, 지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토의 감정은 사려, 생각이에요. 토가 과다한 경우, 즉 토가 너무 강한 사람은 어떤 질병이 생길까요? 소화는 잘 되는데 습담이 쌓여서 비만이 되기 쉬워요.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합니다. 토국수로 신장을 억누르니까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이 생겨요. 습담이 많아서 부종, 담음, 가래가 많고 몸이 무거워요. 위산 과다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거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증, 동맥경화가 생기기 쉬워요. 입술이 두툼하고 침이 많으며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는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으며 우울하고 강박적이에요. 토가 부족한 경우는 어떨까요?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없으며 체중이 안 늘어요.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해요. 비장 기능이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 쉬워요. 근육이 약하고 근육통이 자주 생기며 힘이 없어요. 위하수, 탈장 같은 하수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입술이 창백하고 마르며 잘 트고 각질이 생겨요. 성격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중심이 없으며 우유부단해요. 네 번째, 금의 질병입니다. 금은 폐와 대장을 주관해요. 또한 코, 피부, 털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의 감정은 슬픔이에요. 금이 과다한 경우, 즉 금이 너무 강한 사람은 어떤 질병이 생길까요? 폐가 너무 건조해져서 마른 기침, 천식, 만성기관지염이 생겨요. 금극목으로 간을 억누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이 생겨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일고 가려움증이 생기며 아토피가 악화돼요. 대장이 건조해져서 변비가 심하고 치질이 생겨요. 코가 건조하고 코피가 나며 비염이 생기기 쉬워요. 피부색이 창백하고 혈색이 없어요. 성격적으로는 슬픔을 많이 느끼고 우울하며 비관적이에요. 금이 부족한 경우는 어떨까요? 배 기능이 약해서 호흡이 얕고 숨이 차며 목소리가 작아요.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를 달고 살고 알레르기 질환이 많아요. 피부가 약하고 상처가 잘 나며 회복이 느려요. 여드름이나 피부염이 자주 생겨요. 대장 기능이 약해서 설사를 자주 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코가 약하고 냄새를 잘 못 맡으며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어요. 털이 약하고 빠지며 탈모가 생기기 쉬워요. 성격적으로는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며 정리정돈을 못해요. 다섯 번째, 수의 질병입니다. 수는 신장과 방광을 주관해요. 또한 귀, 뼈, 치아, 머리카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의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수가 과다한 경우, 즉 수가 너무 강한 사람은 어떤 질병이 생길까요? 신장에 물이 많아져서 부종이 심하고 몸이 무거워요.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 다리가 퉁퉁 부어요. 수극화로 심장을 억누르니까 심장 기능이 약하고 혈액 순환이 안 돼요.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얼음장 같아요. 몸이 너무 차가워서 냉증, 저체온증이 있어요. 대사가 느려서 살이 잘 안 빠져요. 방광염, 요도염이 자주 생기고 소변을 자주 봐요. 귀에서 물소리가 나고 이명이 생기며 난청이 올 수 있어요. 관절이 시리고 아프며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기 쉬워요. 성격적으로는 두려움이 많고 소극적이며 우울하고 은둔하려 해요. 수가 부족한 경우는 어떨까요? 신장 기능이 약해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려요. 만성 요통에 시달립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생식 기능이 약하고 불임이 될 수 있어요.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부전이나 생리불순이 생겨요. 뼈가 약해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고 쉽게 골절돼요. 치아가 약하고 잘 썩으며 잇몸이 약해요. 머리카락이 약하고 빠지며 흰머리가 일찍 나요.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명이 생기며 노인성 난청이 빨리 와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하며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요. 성격적으로는 의욕이 없고 끈기가 부족하며 쉽게 포기해요. 6번째, 연령대별 주의 질환입니다. 사주에 취약점이 있어도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질병이 달라요. 제가 연령대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영유아기, 0세에서 6세까지는 선천적 체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기예요. 오행이 약한 부분에 질병이 생기기 쉬워요. 잦은 감기, 소화불량, 아토피, 천식 같은 게 나타나면 해당 오행을 보충해야 합니다. 아동기, 7세에서 13세까지는 성장기라 목의 기운이 왕성해야 해요. 목이 약하면 성장 부진, 허약 체질이 되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목을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청소년기, 14세에서 19세까지는 화의 기운이 왕성한 시기예요. 화가 과하면 여드름, 불면증, 정서 불안이 생겨요. 화가 부족하면 의욕 저하, 우울증이 생깁니다. 청년기, 20세에서 39세까지는 가장 건강한 시기지만 과로하기 쉬워요. 간과 심장을 혹사하면 30대에 벌써 고혈압,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강 체질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중년기, 40세에서 59세까지는 질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예요. 사주의 취약점이 그대로 질병으로 발현됩니다. 이 시기에는 정기 검진이 필수이고 사주를 보고 미리 대비해야 해요. 장년기, 60세에서 79세까지는 신장과 뼈를 주의해야 해요. 술을 보충하고 골다공증 예방이 중요합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노년기, 80세 이상은 전체적인 기력 관리가 중요해요. 용신을 적극 보충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최선입니다. 7번째, 실제 가족 건강 지도입니다. 제가 실제 가족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화가 과다하고 수가 부족한 사주예요. 60대의 고혈압으로 뇌졸중을 겪으셨고 지금은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투석을 받고 계세요. 아버지도 화가 과다하고 수가 부족해요. 50대인데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고 불면증이 심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린대요. 어머니는 토가 과다하고 목이 부족해요. 40대 후반인데 당뇨 전 단계고 비만이 있으며 피로를 많이 느끼세요. 장남은 화가 과다하고 수가 부족해요. 아직 20대인데 벌써 혈압이 정상보다 높고 코피를 자주 흘리며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차남은 토가 과다하고 목이 부족해요. 10대인데 살이 많이 찌고 소화는 잘 되는데 움직이기 싫어하며 피곤해해요. 이 가족은 명백히 화 과다, 수 부족이 대를 이어 나타나고 있고 토 과다, 목 부족도 어머니에서 차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족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해요. 술을 보충하는 식단으로 바꾸고 검은색 음식을 자주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수영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야 합니다. 또한 목을 보충하는 녹색 채소도 많이 먹어야 해요. 8번째, 예방 가능한 질병과 불가피한 질병입니다.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질병은 미리 알고 관리하면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예방 가능한 질병은 생활습관병이에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 지방간 같은 건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사주를 보고 취약점을 알았다면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세요. 늦출 수 있는 질병은 퇴행성 질환이에요. 골다공증, 치매, 관절염, 노인성 난청 같은 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어요. 해당 오행을 보충하고 관리하면 10년, 20년 늦출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질병은 유전적 질환이에요. 가족력이 강한 암이나 희귀 질환은 예방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으니 정기 검진은 필수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목 과다는 간양항진, 두통, 고혈압을, 목 부족은 만성피로, 빈혈, 우울증을 유발해요. 두 번째, 화 과다는 불면증,
심장질환, 피부질환을, 화부족은 냉증, 우울증, 무기력을 유발해요. 세 번째, 토과다는 비만, 당뇨, 부종을, 토부족은 소화불량, 면역저하, 근육무력을 유발해요. 네 번째, 금과다는 건조증, 변비, 우울증을, 금부족은 면역저하,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을 유발해요. 다섯 번째, 수과다는 부종, 냉증, 관절염을, 수부족은 요통, 불임, 골다공증을 유발해요. 여섯 번째,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질병이 다르니 생애 주기에 맞춰 관리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사주에서 과한 오행과 부족한 오행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해당 오행과 관련된 질병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질병을 조심해야 하나요? 세 번째, 가족 구성원의 건강 이력과 사주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질병이 유전되고 있나요? 네 번째, 평생 건강검진 계획을 세워보세요. 연령대별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실용적인 건강관리법을 총정리할 거예요. 오행별 슈퍼푸드, 색깔치료, 방향활용법, 생활습관 맞춤 설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을 실천으로 바꾸는 편이에요. 정말 유용한 내용이니까 꼭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